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광역교통망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번 광역교통 2030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김포 한강선 계획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에는 슈퍼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인 SBRT 운거이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인천시가 2020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11.4% 가까이 증가한 11조 2,592억 원 규모로 세워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와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김포 연장 등 발표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대광위의 교통정책을 우리 지역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계양과 부천 그리고 김포의 광역교통망을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먼저 계양과 광화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정부의 광역교통정책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의 이번 발표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 신도시를 지나는 SBRT도 교통정책에 담겼습니다. SBRT가 건설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GTX B노선과 연결돼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의 검단 연장도 이번 교통정책에 포함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김포와 일산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것이 이번 광역교통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대도시권의 교통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교통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비롯해서 운영, 제도를 총망라한 혁신적인 로드맵입니다. 국토부 대광위의 발표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번 광역교통 2030에는 김포 한강선에 대한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국토교통부 발표에 이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이 다시 등장한 건데요. 지역민들의 기대는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큰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처음 등장한 김포 한강선.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과 김포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던 한강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정책 방향에도 포함됐습니다. 잇따라 정부 추진 계획에 오르면서 이대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무리 없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도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확정하게 되는데요. 대광위가 전 단계 국가 법정 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앞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전 단계를 하나 만들어서 법정 계획에 준하는 그런 비전을 계획에 담아서 발표한 거죠. 김포 한강선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한참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선에 대한 예측이 오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린 지 오래. 기대치가 많은 거예요. 말 그대로 한강선이기 때문에 한강을 따라서 가느냐, 안 그러면 뭐 이쪽 다른 쪽을 통해서 어차피 그 인천 검단하고는 이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서 만나야 되는데 길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따라서 이쪽에 있는 데가 좋아질 것이고 만약에 또 이쪽으로 간다면 이쪽에 있는 게 좋아질 거니까.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토부에 이어 대광위 발표까지 나왔지만 현실화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최대 화두로 남아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 문제 역시 지역민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선 들어오면 당연히 김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지금 한강선이든 5호선인지 9호선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가 10년이 되었고
이런 5호선 연장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계획만 세웠는데 이번에도 대강이 발표한 걸 보면 기존에 했던 발표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게 계속되는 계획으로만 끝나는 거 아닌지 또 건폐장 문제 이런 거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한강선이 본격적인 궤도 위에 오르려면 서울시와 인천시, 김포시 사이 협의도 남은 과제. 김포 한강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당분간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에는 슈퍼 간선급행 버스 체계인 SBRT 윤곽이 더 자세하게 드러났는데요. SBRT가 수도권 교통의 핵심인 지하철을 대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SBRT가 우리 지역 어디쯤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확히 어떤 교통수단인지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부가 앞으로 10년간 대도시 교통정책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광역교통대책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슈퍼급행 간선버스, 일명 SBRT 노선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지나는 SBRT는 김포공항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이르는 17.3km 구간에 들어섭니다. 반면 지하철 건립 계획은 아예 빠졌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도 거기에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 그거 우선으로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신도시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 신도시 그쪽에서 지하철 가는 게 그렇게 멀진 않아요. 버스 타고. 그것도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다 자가용 갖고 다니니까 크게 뭐 잘 모르겠네.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SBRT. 교통신호에 상관없이 달리다가 정류장에서만 멈춘다는 게 기존 BRT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신개념 교통수단이라 불리는 슈퍼 BRT는 지하철처럼 사전에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정류장부터 전용 차로의 확보, 그리고 지하철역과의 연결, 이 밖에도 수소나 자율주행 버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양과 부천을 관통하는 SBRT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과 환승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된 상황.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서 SBRT가 철도망 부재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2020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11.4% 가까이 증가한 11조 2,592억 원 규모로 세워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도시 기능 증진과 사회 안전망 보강,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 발전 등 4대 기본 방향을 정해 2020년 예산안을 세웠다고 밝혔는데요. 도시 기능 증진의 경우 노후 수도관 정비 예산을 올해 335억 원에서 417억 원까지 늘렸고 고도 정수처리 시설 설치 예산도 105억 원에서 170억 원까지 늘려 수돗물 시설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해온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2020년 3조 8,760억 원으로 늘려 올해보다 15% 가까이 증가해 편성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얼마 전 캐시백 혜택을 줄였던 인천 이음카드 지원 예산은 올해 812억 원에서 2020년 85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인천시 채무 비율은 2015년 3월 39.9%를 기록한 뒤 해마다 줄어 올해는 1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연구원이 해양도서 쓰레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연구원들은 명확한 쓰레기 처리 체계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 해양 쓰레기의 연도별 수거량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해마다 평균 5천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연구원이 인천 해양 쓰레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윤하연 연구원은 인천의 지리적 조건을 감안해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에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령도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이 서해 5도가
반드시 외국인 쓰레기 정밀 모니터링 작업에 포함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백령도 사고태안에서 작년 한 해 수집한 전체 쓰레기 중 외국산 쓰레기가 6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장정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인천 행정조직의 한계를 꼬집으며 담당 부서를 개편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40개가 넘는 유인도, 그다음에 무인도까지 했을 때 이 해양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체계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의 사전 관리를 강조하며 적은 쓰레기 처리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 해양 쓰레기 수거 예산은 지금 환경부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산이 하천에서 유입되는 육상기인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굴포천이라든가 장수천이라든가 한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현재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해양 쓰레기 관련 조례 제정, 집하시설 설치, 수거 인력 배치 등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1급 발암물질 성면의 위험성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지은 지 오래된 건물에선 이 성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성면이 아무렇지 않게 처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폐성면을 바깥에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폐기물과 함께 마구잡이로 뒤섞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면 가루가 누군가의 폐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성면 불법 처리가 얼마나 많을지 걱정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 마대포대 두 자루에 슬레이트가 잔뜩 담겨 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져 나온 폐성면입니다. 구석진 곳엔 성면이 폐기물과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성면 가루가 바람을 타고 인체에 들어오면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법은 전문업자가 성면 해체를 해야 하고 해체 후에는 반드시 밀봉 처리하겠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면인 것 같은데. 성면 아니에요? 여기 성면이었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주워냅니까? 시흥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이곳에서도 폐성면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덮개 하나 씌우지 않은 채 분진이 폴폴 날리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어디다 버려요, 이런 거? 그때그때 폐기물 차도 틀려요. 성면 해체가 규정대로 지켜지는지 감리인이 감독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택 철거 현장. 관할 지자체에 성면을 모두 철거했다고 보고했는데 현장에선 어김없이 성면이 발견됩니다. 감리인은 단속원의 지적에도 되레 당당합니다. 감리가 뭐예요?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 정도는 지적을 해도 아니요, 이게 오래돼갖고 그걸 어디서 날려갖고 태풍이 날려갖고 어디서 떨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 50곳을 점검한 결과 7곳에서 성면을 불법 처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성면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업자가 해야 되는데 무허가 업자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된 성면 슬레이트를 지정 폐기물 업자가 아닌 역시 무허가 업자가 성면 처리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과 성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행정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불법 사실을 적발하기 쉽지 않아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자체나 혹은 그 감독관이 현장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항상 그 노동부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신고하거나 하더라도 업체들하고 일단은 연락을 하고 현장을 와요. 불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경기도 특사경은 철거 공사장에서 성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행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경기도표 대안화폐죠.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목표치 150% 수준의 실적을 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풀린 지 6개월 만입니다. 한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화폐가 경기도 전역에 퍼진 건 올 4월부터입니다.
발행 지역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대안화폐로 살 때 구매 금액의 6%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는 방식. 카드와 지류, 모바일형으로 나뉘는데 시군마다 그 사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인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이제 할인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최근 경기 지역화폐가 올해 목표치의 150%에 달하는 금액이 발행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풀린 지 불과 6개월. 따지면 한 달에 230억 원씩 팔린 셈입니다. 경기도가 사용 실적 등을 집계한 결과 도민이 직접 구매한 일반 발행의 액수가 지난달까지 총 2,066억 원. 당초 도가 세운 목표치인 1,379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이 중 76.6%가 사용됐으며 그중 일반 한식점에서의 카드 결제가 가장 많았고 슈퍼마켓과 서양 음식점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정육점이나 미용원 등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부분이 쓰여 골목 상권을 살리는 착한 화폐의 정책 효과가 가시적인 데이터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저희 가게를 이제 방문해 주시는 이제 빈도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경기도는 시군별로 진행된 명절 추가 혜택과 현장 홍보 이벤트 등이 사업 안착의 한 원인으로 꼽았고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카드와 모바일 같은 결제 수단을 내세운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갑에서 꺼내는 카드 비중이 많은 만큼 카드가 일반 도민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갔기 때문에 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았고 이것이 저희 지역 화폐가 확대 발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석이 낀 9월 한 달 동안 목표치 절반에 가까운 634억 원이 발행됐고 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도민이 자발적으로 산 경기 지역 화폐가 돌고 돌아 골목 상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서서히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30일) 오전 9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목재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정전으로 공장 내 수지 반응기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가스와 수지가 약 0.2톤 누출됐는데요. 53분 만에 정전이 복구되면서 누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 있던 49살 이모 씨가 가스에 노출돼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부천시가 지역기업 수출상담회를 찾아온 해외 바이어들에게 부천관광 팸투어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 수출과 관광객 유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해외 10개국 바이어들을 초청해 지역기업 수출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5일 해외 바이어들에게 부천 한옥마을과 중앙공원 가을꽃, 심곡 시민의 강 등 지역 관광 명소를 직접 보여주며 관광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관광 홍보 팸투어를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올해 4분기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받습니다. 자격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현재 부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12월 20일 이후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 측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 사업입니다. 큰 일교차와 함께 미세먼지 상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몽골 남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금요일에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일교차 큰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말 서울 등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과 월요일 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호흡기 질환에도 비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내륙 곳곳으로는 20도가량 차이 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